힘없는 고시생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주목했냐면 박건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만 사실을 더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그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냉혈함, 그것이 과연 박건배 후보자가 약자 편에 서 있던 정치인이었느냐. 본인이 폭행 나올 뻔했다. 여러 명이 나를 둘러쌌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분이 저를 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해서 말 그대로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분들이 그날 그 순간에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갑자기 와서 둘러싸서 맞을 뻔했습니까? 그 질문만 대답을 해보세요. 대표자라는 분도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고발장에 이름을 남기니 이제서 아는 거지. 그렇습니까? 사실 존치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요. 자, 들어보세요.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박건배 후보자가 갑자기 처음 본 분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11월 18일 날 아주 예의 바르게 박범계 후보자에게 손편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정확한 주소를 몰라 어제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편지를 약속하지만 음료수와 편지를 놔뒀습니다. 불쑥 연락드린 결례 용서하시고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이 문자를 봐도 이분들은 박범계 후보자를 겁박하러 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박범계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저녁에 박범계 후보자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겁박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것이 박범계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치인입니까? 박범계 후보자가 생각하는 약자는 선택적 약자입니까? 우리 장제원 의원님,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사실을 존치할 거냐, 로스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거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딱하고 정말로 저 자신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같은 법사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님과 함께 임시적으로라도 사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논의조차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의스럽다고 느낄 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숙소 당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밤 10시에 아시다시피 제가 등치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큰 등치의 청년들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없는 제 대전집 아파트에 밤에 제 안에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대여섯 명의 사시 존치생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제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서대전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둘째 아이 아침 등굣길에도 피켓팅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 사시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스쿨로 갈 거냐, 사시 존치할 거냐와 관련된 참여정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로스쿨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이나 충북대학만 해도 사법시험이 존치할 때만 해도 1년에 서너 명, 너댓 명 합격자를 냈는데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십 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양성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 또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한 예비 법조인의 양성 제도로서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20대 국회 때 오신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개적인 주장들이 계셨습니다. 공개적으로도 하고 찾아와서도 하고 국회 와서도 얘기하고 선거운동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다니는 동안에도 그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다 답변도 하면서 같이 만나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수없이 많은 그것을 그분들의 대답에 그분들의 어떤 하소연을 같이 들어주시고 정말 그분들의 공감도 많이 해봤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결국 과장하는 거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러 번을 그다음에 법률지원단장을 하면서 저도 여러 번을 들었으니까요. 다 우리가 사시 출신들입니다. 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법시험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에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든지 임시조치라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실을 존치해야 되느냐, 로스쿨로 가야 되느냐.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고 로스쿨 출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점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를 고발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제가 혹시 법무부 장관을 일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임시적으로라도 뭔가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